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하루 이틀 만에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파리 때만 날아들던 중개소마다 전화 문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매물 상황은 물론 매수자와 매도자 상황을 묻는 질문이 유달리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매도자들은 부동산 공약이 실현되면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매수자들은 공약은 공약일 뿐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더 이상 오르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흐름 정확하게 진단해 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대선 하루 만에 엄청난 후폭풍, 중개소 문이 불티납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매도자들이 이렇게 불티나는지, 만약에 이번에도 집값이 올라간다면 이게 뭐예요? 막 엄청나게 화가 났죠? 황소가. 민심은 이렇습니다. 집값을 지금 잡지 않으면. 자, 한번 볼까요? 중개소 문의 쇄도, 대선 이후에 집값 흐름 파악, 이제 매수자냐 매도자냐 다주택이냐 뭐 여러 가지 자기 상황에 따라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는 거겠죠. 자, 매수자 A 금매 지금 얼마나 하냐, 좀 불안한 거예요. 이제 공약을 실현시킬까봐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매수자 B, 에이 뛰어봤자 거기서 거기다, 매수 안 한다, 아예 주택 매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꽤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도자들, 이제 매도자들이 극명하게 태도가 바뀌었는데, 매물 올랐나? 만약에 계속 지켜보다가 신통치 않다면 결국 또 매물을 갖다가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집값 상승 기대. 매도자 B, 에이 매도 안 한다, 주택 매도 포기했어요. 틀림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주택자들이 향방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세 한 2년 정도 폐지하겠다고 분명히 공약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지금 없으니까 실현 가능성은 좀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이 이제 국회 이런 거하고 얽혀 있죠. 다주택 A 가격을 올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도 포착. 다주택 B 매도를 아예 하지 않겠다, 중과세 폐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매도를 보류한다, 이런 말이겠죠. 중과세 폐지되면 세금이 20% 줄어드는데, 또는 30% 줄어드는데, 이거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혼생초, 이 사람들 문의는요, 저번 것 그대로 매물 금매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출 완화 이게 되면은 사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중개소 사장님, 문의가 빗발친다. 아직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지만 매수 매도 이 동향의 질문이 많다. 그런데 기대감이 좀 더 많아서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분위기가 확 하루 만에 이상징후가 포착은 되지만 아직은 매수자 우위입니다. 그리고 분위기 전환 가능성은 좀 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중개소, 이제 매도자들이 내놓은 이 중개소 사장님이 매수자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볼게요. 동작구에 10억 아파트가 8억에 나왔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20%, 이제 10억 기준으로 20% 정도 떨어져야 거래가 들락말락해요. 그것도 뭐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매물은 10억이면 10억이 신고가면 11억부터 9억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9억 갖고는 거래 안 되고 20%. 그때 매물이 11억 넘었는데 지금 현재 3억이나 빠졌다, 이제 매수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억이 이 매도 호가가 넘었는데 신고가는 10억이고 지금 3억 빠져서 8억이 나와 있다. 잡아라.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내놓은 초급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평택의 7억 아파트가 5.5억에 나왔다. 사려할 때 매물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매물도 8억에 있었는데 8억과 5.5억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2.5억이나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거 조정도 가능하다, 낮출 수도 있다. 집주인이 외국에 가야 해서 급급매다. 세 번째, 부산 드디어 6억 아파트가 원하는 5억에 나왔다. 보통 이제 6억, 5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잘 안 빠져요. 그런데도 1억이나 금매가 나왔다. 여기는 호재가 많아서 매물도 높은데 정말 싸다. 집주인이 팔고 서울로 갈 생각이라 지금 헐값으로 던지고 서울을 잡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매물이 싼 거다. 이렇게 중개소 또는 이 매도자들이
매수자와의 어떤 통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여름을 맞아 또 반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사항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2억 현금으로 10억을 만든다. 이거 정말 디테일한 거예요. 현실성 아주 높아요. 여러분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선수라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특히 주식이나 이런 데는 선수들 그냥 탕진입니다. 우리 타짜들 탕진하듯이 부동산은 탕진까지는 아니에요. 또 우상하니까. 근데 주식은 웬만한 선수 외에는 거의 다 한 8, 90%, 90% 이상이 기관 외국인의 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 2억 현금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아파트를 잡을 때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비싸요. 서울 아파트 폭락장에 자 보세요. 서울 아파트가 50% 충분히 떨어집니다. 이미 지금 현재도 금매 기준으로는 20%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40%인데 2년 3년 떨어지는데 40%안 떨어져요? 만약 40% 떨어지면 매물은 50% 떨어진 거에 있는 거예요. 50%가 그렇게 아주 힘든 매물이 아니에요. 보시면 서울 아파트 50% 하락 10억짜리가 5억으로 나오는 거예요. 폭락장에 1, 2억으로 5억 아파트를 갭 투자할 수 있어요. 2억 갖고 가능합니다. 지금은 10억을 어떻게 2억으로 하겠어요. 근데 얘가 한 5, 6억으로 떨어지면 2억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엄청 큰 금액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5년 동안 3배 정도 예상을 해요. 5억이 매수를 했잖아요. 겨우 2억 갖고 투자한 거예요. 갭 투자로. 자, 5억이 10억 회복하고 15억으로 갑니다. 보통이에요. 이거는 유달리 많이 뛴 게 아닙니다. 5억이 지금 20억 한 아파트들도 많아요. 서울. 자, 차익은 10억이에요. 그때는 실거주도 폐지될 확률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이 사라지니까 집값 떨어져서. 결국은 2억 가지고 5억짜리 집 잡아서 10억으로 올라가가지고 10억을 벌었네요. 이게 특정인이 아니라 다 이렇게 했어요. 다. 더 번 사람이 더 많아요. 자, 이번엔 주식 한번 봅시다. 그래서 폭락장의 아파트가 최고예요. 최고. 자, 주식은 경제이기 때만 해야 돼요. 그냥 뭐 2천 됐다고 해서 잡고 2,500 싸다고 해서 잡고 이러면 이게 금융위기 터지는 순간 박살 나는 거거든요. 안 터져도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은 불안한 상황이라. 자, 코스피 60% 정도 하락하면 지금 3,300까지는 원래 갔었는데 현재 2,600대잖아요. 이게 1,000까지 떨어진다고 가상을 하고 보통 이 정도 떨어지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마 7만 1,000 정도 되는데 3만 정도로 3만에 매입을 하면요. 얘가 고점이 거의 9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야. 바닥에서 3만에서 잡으면 3년 정도 9만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빠르면 1년이고 길면 3년이죠. 3배 정도 폭등한다. 결국은 2억으로 3배 뛰었으니까 4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6억이 되니까 순수익은 4억. 아파트만큼은 미치지 못해도 여러분들 2억으로 2억으로 6억을 불리기 쉬워요? 4억을 시세 차익을 거두기 쉽습니까? 이건 그리고 아주 안전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삼성전자는 또 이렇게 가요. 엉뚱한 주식 잡으면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 달러. 경제위기 전. 아까 주식은 경제위기 후예요. 달러는 경제위기 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아직은 경제위기가 아니잖아요. 달러는 33% 하락 예측합니다. 자, 지금 현재 1200 전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달러를 매입하면 금융위기 터지면 1500에서 2000 사이에요. 그러니까 한 1800 잡는다면 자, 경제위기 터지면 1800원까지 치고 올라가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뭐 1700이든 600이든 800이든 가면 원화로 바꾸세요. 이제 거꾸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1200까지 회복을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달러를 매수하고 너무 꼭지까지 올라가면 원화로 바꾸고 그러면 양쪽에서 양타를 치는 거예요. 자, 3년 양쪽에 먹는 게 33 곱하기 2니까 66% 먹어요. 한쪽은 그냥 지금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버린다. 그걸로 끝나면 33% 먹어요. 결국은 2억 투자해서 차익은 한쪽만 먹으면 7천. 이제 오른 것과 떨어진 걸 다 먹으면 1.4억. 결국 2억 투자해서 1.4억의 순수익을 챙겨요.
달러도 이거 무시 못하죠. 여러분들 은행 저금해봤자 무슨 2억 그 몇 푼이나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다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최고의 수익률은 아파트가 맞아요. 그것도 서울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폭락장. 두 번째는 주식. 경제위기 후. 달러는 경제위기 전. 자, 이거 진짜 큰 돈이죠.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걸 지금 그냥 안 달라가지고 화폐 가치 떨어진다고 그냥 막 뭔가 사면 그거에 묶여버려 돈이. 땅 사고 왜 땅을 삽니까? 그 팔리지도 않는 땅을. 남들 돈 벌었다니까 이제 막 환장해갖고 막 사는 거예요. 왜 주식을 사요? 평상시에 주식 사면 망하는데 가상화폐도 왜 사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달러는 살 수 있어요. 한 1200 언저리에서. 이제 주택수별 최선의 내 집 마련.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들어보세요. 자, 무주택 내 집 마련. 무주택자는 분양, 분양권, 미분양 꼭 기억하세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통장이 없으니까 분양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청약 당첨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락하면 2년에서 4년 하락한다고 하잖아요.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집값이 1년만 하락해도 이런 거 그냥 삼기 신도시 택지 주고 웬만한 거 미분양 나요. 무슨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까? 청약 통장을 해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분양, 분양권, 미분양을 세트로 보시라고. 그때는 전매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존 아파트 금매. 서울부터 보는 거예요. 서울. 서울의 인접, 경기도, 입지 좋은 곳들. 자기가 사는 곳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별로 안 올라가요. 항상 투자 목적으로는 상급지로 가세요. 자, 이거 폭락장에 잡으세요. 두 번째.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서 잡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일시적 2주택도 뭐 조정기간 같은 경우는 1년밖에 안 돼서 좀 어려워요. 그게. 또 하락장인데 뭐 일시적 2주택. 지금 뭘 일시적 2주택 하겠어요. 괜히 주택 2개면 2개가 폭락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집 잡을 때 아니에요. 특히 주택이 있는 경우는. 자, 근데 폭락장이 말하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지면 내 것이 막 5억 하는 게 3억 되다 보니까 기운이 쭉 빠져요. 그렇지만 그때일수록 돈이 있다면 하나를 더 잡으세요. 결국 3억짜리는 5억 회복하고 6억, 7억으로 갈 거고 얘는 바닥에서 잡았으니까 얘대로 또 올라가요. 쌍끌이잖아, 쌍끌이. 1주택자가 해야 할 일은 일시적 2주택. 그때는 이제 해도 돼요. 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1년이 아니에요. 2년이에요. 조정적 이런 거 사라져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하게 법을 만든 것들은 없어집니다. 왜?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런 걸 왜 만들어요? 뭐 여기 분양, 분양권, 미분양 항상 세 가지 세트예요. 또는 갈아타기 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 이주택으로 하나를 기존 아파트를 더 잡거나 분양, 분양권, 미분양을 그냥 잡거나 또는 갈아타기. 자, 그 다음에 2주택자는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 집값 떨어지는 폭이 더 커요.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2주택이니까 2개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2개가. 그리고 영원히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중과세 20%는 또는 폐지할 수 있지만 40% 일반과세는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집값 폭락을 해도 그건 내야 돼요. 세금. 결국은 40%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굳이 2주택을 영원히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폭락해도 안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 폭락하면 세금보다 더 떨어져요. 제가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매도를 하나 하는 게 좋은데 이번에 좀 기대감은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양도세, 중과세 20% 그 큰 거거든요. 폐지하면 그냥 파세요. 그거 안 팔, 그때 안 팔면 이제 또 2주택 되고 하락장 되면 망하니까. 자, 그리고 판 다음에 나중에 폭락장에 분양, 분양권 또는 일시적 2주택, 1주택이니까 상황이 하나 팔았으면 갈아타기를 준비하세요. 3주택도 2주택하고 비슷한 내용이겠죠. 자, 자녀 명의로 집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자녀 명의로 자꾸 전화 오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좀 이제 자녀가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본인이 돈이 많다면 뭐 증여를 할 수 있다면 잡아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지 좋은 데는 하락했다가 결국 또 신고가 찍고 많이 갈 텐데 그런 상황은 뭐 상관없지만 대부분 돈이 넘쳐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하락장에 잡으세요. 증여도 하락장이 더 싸요. 집값이 내려가니까. 자, 자녀 명의로 또 지금은 실거주해야 하는데 갭 투자도 가능해요. 왜? 실거주 폐지되니까 거주해서 잡을 수도 있어요. 분양, 분양권. 왜 이 말을 하냐면 왜 본인 이름으로 해갖고 2주택을 왜 만들어요?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20살 넘으면 증여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 명의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분리시키면, 세대 분리시키면 각각 1주택이니까 세금 걱정이 없는 거야. 처음 증여세만 좀 나가지. 꼭 그게 낫다 이 말이에요. 자녀 명의로 하시라고. 그 다음에 여러 채 매입도 있습니다. 자, 1 플러스 1, 1 플러스 2, 2 플러스 1, 2 플러스 2 이런 말이 이제 유행인데, 자, 앞에 있는 숫자는 금매를 말해요. 뒤에 있는 숫자는 분양, 분양권, 미분양이에요. 아직 입주하지 않은 것들. 자, 그러면 1 플러스 1로 잡으세요. 나 집 하나 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폭락장에 하나 더 잡으시라고. 주로 분양, 분양권, 미분양이 더 좋아요. 집만 2개 잡는 것보다. 2주택이 되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 2도 괜찮아요. 집 하나 있고 분양권 2개 잡을 수도 있죠. 자녀 이름이면 더 좋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1. 내가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면서 분양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또는 2 플러스 2. 이건 본인의 능력하고 여건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그리고 이때는 하락장일 때는 본인이 감당할 선에서 대출 받는 거 좋아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도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 부산광역시 흐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지금 흐름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매매 전세 지금 나쁜 쪽으로 서울 와 있고, 전세는 약간씩 이제 좀 이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6월 달에 이제 아마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 매매가 너무 비싸요. 아주 나쁜 물에 나와 있죠. 소득 대비도 비싸요. 물가 대비도 비싸요. 주택 구매력 지수도 나빠요. 지금 나쁜 쪽으로 다 화살표가. 전세가율도 지금 안 좋아요. 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너무 차이가 커. 아니, 지방 같은 데는 바짝 붙은 데가 있는데 그래도 집값이 많이 뛰어서 예전보다는 이렇게 벌어졌어. 매매하고 전세가. 그리고 수급. 매매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분위기. 근데 전세는 또 역시 오른쪽으로 틀었죠. 여름을 향해서. 입주 물량은 아직은 좋습니다. 뭔 말이냐, 집값이 상승할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미분양이 이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아직은 미분양이 지방 일부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자, 이만큼이 지금 하락 요인이에요. 이쪽이 나쁜 쪽이 많으니까. 동그라미 쳤잖아요. 종합 결론은 하락이다. 그 다음에 부산도 보자고요. 비슷해요. 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게 많고 거의 보통 정도도 화살표도 이쪽으로 돼 있죠. 서울만큼 나쁘진 않지만 부산도 결국 흐름이 좋지 않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래요. 빅데이터 결과가. 근데 이게 반대로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매매 전세 시세 흐름 하락이 지금 예상됩니다.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 하락, 소득 대비 하락, 물가 대비 상황을 보니까 집값 하락, 자, 구매력 지수 하락, 전세가율 하락, 매매와 전세 수급 아직은 물량이 부족해요. 상승. 입주 물량 아직은 부족해요. 상승. 자, 그리고 미분양 아직은 적어요. 상승. 종합 결론은 폭락입니다. 자, 지금 하락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갈수록 하락 쪽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큰데 이번 한시적으로 자, 4월부터 10월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게 상승 반전할 거냐 하락이 지속될 거냐, 현재는 분명히 하락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부동산 주요 지표 역시 이걸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1년만 놓고 보면 공약 문제도 있고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새 정부. 근데 결국은 시장 자율 원칙을 추방하는 바로 윤석열 후보의 성향으로 하락이 유력합니다. 이제 집값 폭등한다 계속 이런 생각 버리세요. 부동산 매매 심리 하락, 이미 하락으로 전환됐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량 하락이고 기준 금리 변화 무조건 당연히 올라가니까 하락이고 공급 물량 입주 물량 뭐 두 개 다 있는데 따로따로 놓고 보면 공급은 하락, 입주는 약간 상승이지만 종합적으로는 하락이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입주 물량도 넘쳐납니다. 다주택 매물 아직은 상승해요. 매물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집값 떨어지면 막 쏟아질 거예요. 하락. 국내외 경제 하락. 부동산 가격 적정도 너무 비싸요. 지금 하락. 유동성 돈은 앞으로도 넘쳐날 것 같아요. 상승. 부동산 개발 지금 호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상승. 결론적으로 1년 내에 봤을 때 6개 하락, 4개 상승. 하락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2에서 5년은 다 하락이에요. 거의. 한두 개 빼놓고는. 폭락이죠. 폭락. 자, 그래서 올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매도자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매수자보다. 잘 팔아야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2에서 5년 이 흐름은 바닥장에서 누가 잘 잡을 것이냐. 매수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집값 급락의 원인 4가지. 전문가도 말 바꾸게 해요. 보실래요? 자, 2030 영끌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대출 연끌 불가능, 금리 인상 부담, 가격 폭등 부담, 하락세 청약 전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결국 연끌 감소하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갭투자 급감하고 있어요. 비거주 세금 부담. 왜 실거주해야 하니까. 외진 법인들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매수 심리가 지금 아주 나빠지고 있고, 하락세 청약 전환. 청약도 안 좋다고 했죠. 갭투자가 급감하니까 집값 하락이고, 외국인도 급감, 외진 규제 부담, 중국 집값 하락세. 중국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거의 6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집을 막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해외 대비 거품값이 우리나라가 심하고, 하락세 관망 모드가 지금 약간은 커요. 그 다음에 하락의 근본 원인은 뭐냐? 금리 인상, 대출 제한, 청약 공급 확대, 지나친 상승 피로. 다만 한시적으로 새 정부의 공약 실현 때문에 반등 여지는 있다. 자, 이제 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올라가느냐? 누더기 정책, 세금 정책, 대출 나몰라라 한 거죠. 자, 누더기 정책이 이제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이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리가 있나요? 쓸데없는 법이 많으니까. 집값 상승 정책, 임사제도, 법인 혜택, 왜 이런 걸 줬어요? 불필요한 규제, 결국 올라갔잖아요. 풍선 효과. 한꺼번에 쏟아내서야 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3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전국이 지금 불장이야. 그리고 투기정책 전무, 다주택자, 갭투자, 법인 임사. 여러분들 집값을 때려잡으려면 이 4명을 잡아야 돼요. 다주택, 갭투자, 법인 임사. 지금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집 못 팔기만 해놨지. 답이 보여요. 이건 아마추어도 알 수 있는 정책을 왜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뒤바뀐 정책, 임대 특공, 가점 위주. 이거 왜 합니까? 자, 오히려 일반 청약을 많이 해야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하니까 집을 안 살 거 아니에요. 임대 특공, 집도 부족한데 자꾸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특정인들만 혜택 주고 가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집값이 뛴 거예요. 다주택 양도세 이거 묶어버려서 뛴 거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시장 질서에 준해야 하는데 사회주의 과잉 규제가 결국 집값을 폭등시킨 거예요. 무능, 무책임, 무성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폭등 유발. 이제 아까 그 단점을 지금 새 정부가 고쳐나가야 돼요. 완전히 뜯어고치는 건 맞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조절 잘해야 돼요. 지금 뜯어고쳐갔다가는 폭등합니다. 재건축 개발 완화,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정비사업 규제 완화하고,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하고,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확대하게 되면 집값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올라갈 일밖에 더 있어요. 대출 세제 완화, 집값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요. 생애 첫 집, LTV 80%, DSR 완화. 자, 이걸 좋게 한다. 당연히 대출받아갖고 집 사겠죠. 종부세, 지산세를 통합해갖고 부자 감세해주고, 공시가 2년 전 수준으로 내리고, 부자들 혜택에 치중한다는 거. 집값 뜁니다. 분양가 교통, 집값 폭등을 유발할 거예요. 분양가 자율화를 한다면 얼마나 올리겠어요, 분양가를. 임대사업 활성화를 하겠다고 또 말을 했는데 이거 지금 하면 안 됩니다. GTX, 교통, 호재, 만발 엄청나게 지금 짓는다고 들쑤시고 있고, 금리, 임대차 변화 이거 잘못 쓰셔놨다가는요 집값 또 올라가요. 집값 잡는 전 정책보다 집값 띄우는 정책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바로 진행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장기적인 폭락으로 유발합니다. 시장 자율 원칙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집값 폭등 족쇄를 폐지하면 떨어질 거예요. 민간과 공공의 균형 분양, 공급과 규제 적절하게. 그렇지만 이게 국회 통과가 난항이죠.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 진행하게 되면 민주당의 실패가 또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수도권, 지방, 서울 제일 먼저 뛰었고, 이게 보세요. 서울 이렇게 날아갈 동안 경기도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막판에 뛰었죠. 결국은 다 올라가가지고 이만큼 다 올랐어요. 이제 하락일만 남았고, 광역시 보세요. 자, 광역시 여기서 조금 내려오는 듯 하다가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지방 중소도시는 진짜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뒤늦게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역시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 중소도시는 좀 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그래프 보세요. 그렇지만 결국 꼭지 다 왔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글로벌. 자, 글로벌이 이렇게 옛날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여기였고, 한 이 정도 됐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집값 보세요. 자, 이거 지금 15년이니까 15년 여기 정도 되네요. 이렇게 뛰었어요. 얘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벌써 화살표가 크잖아요. 단순 비교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거품이 심하다. 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매수자든 매도자든 섣부른 행동을 하면 안 되며, 만일 집값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선거와 여름 상승장의 일시적인 현실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 시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대세하락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